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오늘 요거 최종 정리한다고 제가 해드렸죠?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에서 5편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의 납부, 환급 의무자는 누구인지, 대체살림 조성비의 납부 의무자 또는 환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산지복구 의무자는 누구고, 농지복구 의무자는 누구인지. 이게 농지법하고 산지법하고 여러분들 같이 봐야지 어느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서 아니면 경매를 딱 낙찰을 받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세요. 엄청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와 산지는 같이 보면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뭐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제 교재 이제 컨트롤 F 치시고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나이 먹고 이제 뭐 40 넘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그죠? 서점에서 파는 책들은, 그죠? 찾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뭐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F 치시고 뭐 법정지상권 치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지는 분담금 치시면 관련 내용들이 쫙 나오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낙찰을 받고 또는 낙찰 전이라도 확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절대 외우면서 공부하면 힘들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기 전에 꼭 제가 방금 전에 어제 했던 방송이 4개, 785, 86, 87, 88강. 요건 반드시 제가 보고 오늘 종합정리를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88, 87, 86, 85강. 요거 반드시 보시고, 저기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제 유튜브 방송 중에, 옛날엔 전체 공개를 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요즘 작업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부 공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중요한 내용들, 또 우리만의 어떤 그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의 일부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제가 일부 공개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뭐, 교재 구매하신 분하고 구매하지 않으신 분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뭐 특별히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전에 4강에서 다 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 겁니다. 자, 789강 총정리에서 농지는 부담금, 납부 환급, 대체살림 조성비, 납부 의무자 환급, 그 다음에 산지복구 의무자, 농지복구 의무자가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이고, 아이고, 마우스를 좀 바꿀게요. 이게 선이 있는 게 조금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계략적인 내용이니까 보시고, 요거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이 4가지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형질 변경이니까 농지 그 상태로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된다면, 그죠? 환급받을 수 있죠. 당연히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살림 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산지 전용 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그죠? 안에서는 낙찰자에게 그런 허가권도 승계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요 3개는 낙찰을 받았어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것은 낙찰자한테 당연히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관공서에 가서 요거 농지용 허가권, 산지용 허가권, 개발행 허가권 저한테 승계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대다수가 그러세요. 이 전 소유 허가권자, 죄송합니다. 허가권자한테 변경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아니, 사용승낙이라네. 변경 신고서 받아오세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존의 허가권자는 돈을 요구하겠죠. 내가 왜 공짜로 당신한테 줘? 나 지금 이거 경매 넘어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당신한테 공짜로 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블루오션 강의에서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자 먼저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농지 전용 부담금 납부하고 대체사림소득 납부는 그죠?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허가권을 승계받을 수 있나? 그죠?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승계를 받았다면 농지 산지 전용비도 승계받은 것이냐? 그죠? 당연히 농지 산지 전용비도 내가 낙찰자가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명의를 변경했다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취소됐다면 농지용어가 산지용어가 취소됐다면 전 소유자한테 전 허가권자한테 돌려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할 사항은 우리가 농지나 산지가 개발행위를 놓고 아니면 산지용어가 농지용어를 놓고 산을 깠단 말이에요. 포크레인으로 뭐 나무도 베고 그죠? 막 이렇게 산지도 훼손시키고 농지도 훼손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칙은 형질 변경 정도에 따라서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환해 줘야 된다고 아니에요.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그죠? 자, 농지용 분담금 이렇게 큰 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지복구 의무자가 있고 농지복구 의무자가 있어요. 이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임야가 있고 농지가 있죠. 그죠? 임야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농지나 또는 국가법에 따라서 개발행 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임야부터 볼게요. 임야는 불법 전용 산지라면 그러니까 그 산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시켰다면 이것은 그럼 낙찰자가 복구를 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의 소유자가 복구를 해야 되냐?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산지는요. 승계자, 다시 말해서 낙찰자가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 의무자입니다. 그죠? 이것은 51조 권리 의무의 승계 등에 따라서 허가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계받았다면 당연히 이것도 승계자가 나중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산지는 무조건 승계자가 책임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농지법이나 또는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또는 아니 안 받고 그 개발행 허가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이제 불법 전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불법 전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냐? 그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전용허가 신고 등을 받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그죠? 농전허가 또는 개발행 허가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그 취소된 경우에는 누구한테 원상복구 의무가 있냐라는 문제를 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리가 그것은 당연히 그 행위를 한 자에게 복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임야하고 다르죠. 임야는 승계자가 산지를 복구해야 되지만 농지는 또는 개발행위허가에서 말하는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 행위를 한 자, 무단으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자가 복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았어. 그죠? 여기에 따라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고 내가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난 개발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허가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계받았다면 경매나 매매 등으로 승계받았다면 당연히 승계자가 복구 의무가 있겠죠. 그죠? 승계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명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저번 시간에 다 강의한 거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농지조정 분담금, 부담금, 납부환급, 대체살림수송부의 납부환급, 그 다음에 산지복구 의무자, 농지복구 의무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크게. 그런데 농지조정 분담금, 산지조정 분담금 요것도 농지하고 산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산지복구 의무자 또는 농지복구 의무자도 임야하고 농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좀 올려서 자, 그래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납부 환급 또는 대체살림 수송비의 납부 의무자 또는 환급에 관해서는 농지는 그죠? 농지법 38조를 따릅니다. 그죠? 5조에 보면 환급이라는 데가 있죠. 개발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러니까 농지 전용허가 취소된 경우, 그다음에 변경된 경우, 뭐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는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고, 그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이런 그 허가권이 살아있는 농지의 허가가 있는 농지를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자가 다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물론 대전제는 그예요. 취소가 됐다면, 낙찰 전에 취소가 됐다면 당연히 형질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죠? 당연히 전 소유자, 허가권자한테 환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형질 변경이 되어 있다면 형질된 만큼 그렇죠. 차감하고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경매 절차상의 확정된 매각의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서류 등 경매로 인한 권리 취득 관계 서류도 농지법 시행규칙 26조 2항 6호에서 정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죠? 대법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증을 받은 자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그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이전하는 경우죠. 전에 납부된 농지전용 분담금은 명의를 이전받은 자의 의무이행에 납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낙찰을 받고 여러분들 그 행정관청에 딱 가면 공무원님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농지전용분담금 다시 납부하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큰 소리랑 빵빵 쳤었고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 하겠어. 이 무식한 놈. 진짜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임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농지는 분담금, 대체살림 수송비, 그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대체살림 수송비 환급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취소 당시 이미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이 형질 변경된 경우라면 또는 일부 토지가 형질 변경된 거라면 차감하고 주고 그죠? 전체 면적이 형질 변경된 경우라면 환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환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런 임야를 내가 낙찰받았어. 당연히 나는 대체살림성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경매로 낙찰 시 이미 대상 토지 전체 면적이 형질 변경된 경우라면 그죠? 대체살림성비 납부해야 됩니까? 아니죠. 안 내도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산지복구 의무자와 농지복구 의무자 아까 위에서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복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를 아까도 먹었지만 아니 말씀드렸지만 40 넘고 공부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그죠? 계속 어떤 자료를 보면서 보는 거 그래야지 머리에 항상 그 주위에 있는 지식들이 맴돌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복구 의무자는 누구냐? 임야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구 의무자는 당연히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낙찰자죠, 낙찰자. 낙찰자가 당연히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죠? 불법 전용된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농지는 다르다고 했죠. 농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농지는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죠? 불법으로 형질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한 놈, 한 자, 그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저기했다면 승계자가 당연히 모든 것을 승계받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법제처 제가 한번 어제 그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법 형질 변경된 임야를 낙찰 시에는, 그죠? 복구 의무도 승계된다. 당연하죠. 법제주권에서 있죠. 그죠? 낙찰받고 건축허가 취소 임야 복구 의무는 낙찰자 거다. 그죠? 자,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경매로 취득 후 목적 사업을 위해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의 공사를 이어받아 추진하고자 새로운 산지 전용 허가 및 산지관리법 39조 3항에 따른 산지복구 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설명 깊이 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자, 이게 산지야 산지 임야예요.
여기다 개발행 산지 전용 허가 또는 개발행 허가 또는 공장 설립 승인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똑같은 말. 공장 설립 승인이나 건축 허가랑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공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장 설립 승인이고, 일반 우리가 건축 주택을 건축하려고 한다면 그냥 당연히 건축 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단지 용어만 다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 산지 전용 허가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지 전용 허가를 놓고, 그죠? 여기 이제 막 다 이제 개발하려고, 공장을 설립하려고 다 까부셨을 거 아니에요. 돌멩이도 치우고, 그죠? 이게 경사지가 있으면 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비닐도 갖다 씌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놓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토목공사도 대부분만큼 되고, 건물 올라가려고, 그죠? 기초작업도 해놓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경매가 넘어갔어. 경매가 넘어갔어. 그런데 이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어.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뭡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지. 원상 복구를 해야 되겠죠. 원상 복구하고 낙찰자는 새로운 산지전용 허가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절차가 너무나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 복구를 하지 않고 여기 지금 무단으로, 아니 정상적으로 훼손을 했죠. 그죠? 허가를 받아서 만기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소됐는데, 그죠? 만료가 돼서 자동으로 취소가 된 거죠. 취소가 됐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만 이 과정에서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그죠? 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고, 그죠? 이 임야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그죠? 새로운 내가 원하는 산지 전용 허가를 넣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 가셨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뜻을 모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이 말뜻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요하니까. 자, 산지 전용 허가가 있죠. 받았어요. 근데 산지 전용 허가는 기간이 있죠. 기간,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이 뭐 만약에 이거 내가 5년 안에 완성하겠다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도 5년으로 의제되는 거고, 내가 공장 설립 승인을 또는 창고 건설을 내가 10년 안에 완성하겠다 그러면 이 산지 전용 허가도 10년으로 같이 의제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가 된 상태에서 뭐 공장 그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창고 건축이 완료가 못 됐어. 그럼 당연히 이 산지 전용 허가는 취소가 되죠. 산지전용허가 취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됐으면 뭡니까? 이 내가 개발하려고 했던 이 허가를 넣었던 이 임야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고, 다시 새로운 소유자가, 이제 토지주의가, 임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산지 전용 허가를 넣어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 만기가 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임야를 이렇게 파헤쳐 놨어. 만기가 됐으므로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만, 난 이 원상복구를 안 하고 이 상태 그대로 이어받아서 새로운 산지 전용 허가를 여기다 넣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죠? 복구 면제거든. 바로 이게 복구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거 그죠?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일주일 쳐다보고 있어도 모른다고. 이 흐름들을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모릅니다. 이해 가셨죠? 아마 이런 것은 박영준님밖에 그저 설명을 안 할 건데, 웬만한 하수 전문가들 이거 유튜브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낙찰 받고 대부분 다 산지 다 훼손시켜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등의 복구 등이 있어요. 복구. 자, 허가 등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를 복구해야 된다. 이것은, 그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원래 의무자는 누구예요? 산지 허가 등을 받은 자, 신고 등을 한 자가 원칙은 복구 의무자예요. 그렇죠. 그러고 60일 이내에도 산지 허가가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당연히 취소 또는 철회된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불법 산지 전용의 복구 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반 산지 등의 복구예요. 그죠? 일반 산지 등의 복구. 그런데 여기는 불법 산지
복구예요. 그죠? 다르죠, 내용이.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자, 그 행위를 한 자.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여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산지 전용 등의 복구. 정상적으로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그죠? 이 자가 산지 복구 의무자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불법으로 산지 전용을 한 사람은 그 행위를 한 자가 복구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왜 승계자가 산지는 복구를 해야 되냐면 51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권리 의무의 승계랑 등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법에 따른 변경 신고 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매매, 양도,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산지의 매수인, 양수인 등 변경된 신소유자가 복구 의무자인 거예요. 그죠? 복구 의무자라고. 그러면 이 권리 의무의 승계는 뭐냐면, 그죠? 산지 전용 허가, 대차림 조성비 또는 복구 의무 이런 것들 갖다 다 승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법제처 유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산지 소유자의 승계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어쩌고저쩌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39조 1항 다른 산지 전용 허가 및 복구 의무자의 지위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산지 전용 기간이 만료되어 산지관리법 어쩌고 북부해야 하는 산지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같은 조 3항에 따라 복구 의무 변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요 말이 요거예요. 요거. 경매로 낙찰받은 자. 그죠? 굉장히 어렵죠, 산지법 여러분. 산지법 용어가 산지법을 좀 여러분들 깊이 연구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뭐 산지법 어쩌고저쩌고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낙찰받고 또 낙찰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 유튜브들이라든가 네이버에서는 제 교재를 기본으로 바탕에서 갖다 뺏겨서 옮겨놓죠. 제가 항상 경고를 하죠. 여기까지만 알면 중요한 것들은 제가 밑에 숨겨놨다. 조심하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낙찰받고 일어난 일들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 농지는 제가 아까 다르다고 했죠. 농지는 원상회복 등 그 연상회복은 뭡니까? 예를 들어 제가 허가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승계를 받았어. 경매가 됐든 매매가 됐든 양도가 됐든 뭐 승계를 받았어. 그러다가 내가 부도가 났어. 그럼 제가 이거 승계 받은 자죠. 그렇지만 불법으로, 그죠?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전용을 한 자는 뭡니까?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한 자는,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누가 복구를 해야 돼? 내가 그걸 갖다 설령 양수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가 그걸 행위를 한 놈이 복구 의무자인 거예요. 임의하고 다르죠? 임의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 원상회복 등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요거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 있다고 했죠? 그죠?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그죠?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책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개발행 허가, 그죠? 개발행 허가 이행 보증금 등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변경한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자에 대하여만, 이게 중요합니다. 자에 대하여만. 승계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받지 아니하고. 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받고 내가 승계를 받았다면 내가 책임이 있지만 승계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 설령. 그러면 그 원상복구 의무자는 전 그 무단으로 했던 놈 그놈이 원상회복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찾으려고 그랬는데 농지 여기 있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어쩌면 형질변경 원상포지하고 새로운 산지정을 동하게 계속 받을 수 있다. 그죠? 산지전용허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산지전용허가도 승계가 왔죠. 불법 산지정 되어 있는 임야를 낙찰 받았다. 그럼 낙찰자가 당연히 복구 의무자이기도 하고 복구 의무자입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하거나 내용과 다르게 개발하는 자에게 그 토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업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권리자에게 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가 원상회복 의무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이해 가셨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산지하고 농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농지는 불법이냐 아니냐, 산지도 불법이냐 아니냐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